오늘도 고생한 당신을 위한 사이와 치유의 샘 브라기아의 명상 편지입니다. 진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가평에서 수백 년 된 고택을 고치면서 흙먼지와 함께 가르마 요가를 하는 심신통합치유학 박사 브라기아입니다. 오늘 아침 가평 고택 마당에 서 있으니 나뭇가지 끝마다 연두빛 새싹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겨우내 그 딱딱하고 메말랐던 가지에서 어떻게 저런 부드러운 것이 나오는지 볼 때마다 신기하고 또 고마워요. 그런데 진아님들, 모든 나뭇가지가 그렇게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는 경우는 드물어요. 특히 어린 나무들의 경우에는 가평의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곧잘 고사하거든요. 그래서 봄만 되면 겨우내 마른 가지 끝에서 새싹들이 다시 돋아날 수 있을까 하며 걱정스럽게 살펴보게 되죠. 어린 페라칸타가, 추위에 약한 배롱나무가 매서운 바람과 냉기에 과연 잘 살아남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가지 끝을 매만져보죠. 가지가 긴장감을 유지하며 구부러지지 않으면 살아있구나 하며 안심하지만 가지 끝이 톡 부러지기라도 하면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고 스스로 싹을 틔울 때까지 조심스럽게 기다린답니다.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한여름까지 기다려야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엔 7월 말이 됐는데도 배롱나무에서 싹이 안 나오더라고요. 봄부터 여름까지 기다리다 결국 못 견디고 배롱나무 줄기 껍질에 흠집을 내보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은 나무처럼 껍질의 깊은 곳까지 푸른빛이 보이지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뽑아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둥을 이리저리로 움직여 보면서 뿌리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배롱나무의 맨질맨질한 기둥의 발치에서 흙을 밀고 올라오는 손톱만한 싹이 보이지 않겠어요? 살아있던 거예요. 나무의 가지와 기둥은 모두 죽었는데 뿌리는 살아서 작은 싹을 틔워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한 새싹이 늦여름엔 허리춤까지 씩씩하게 자라더라고요. 진아님들, 봄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새싹이 돋으려면 뿌리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뿌리까지 죽어 있다면 봄이 와도 새싹은 나오지 않겠죠. 오늘은 우리 인생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가르마 이야기예요. 얼마 전 저와 비슷하게 오래된 집을 사서 5년째 고치며 살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분은 눈에 보이는 곳부터 시작하셨나 봐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바닥을 깔고 천장을 꾸미고 인테리어 위주로 하나씩 손을 봤나 봐요. 그런데 꽤 처음엔 그럴듯해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루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벽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고쳤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리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모든 게 임시 방편인 셈이었죠. 보통 일반인들에게 집을 사고 수리를 한다는 것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겐 어쩌면 생활의 편의성보다는 미술 작품을 대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한때 화가가 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않는 한 인간은 하고 싶은 일은 언젠가는 결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가가 되지 못한 그 아쉬움이 오늘날
이 고택을 수리하는 열의로 대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활을 위한 공간을 위해 대충 보이는 곳만 고치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누군가는 셀프 수리를 하니 전문가처럼 완성도가 나오지 않지 하고 나의 작업이 볼품없어 보이는지 직언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겐 전문가의 손길마저 거부하고 제 손길로 직접 어루만지려는 고집이 있었죠. 이게 내 안에 숨죽이고 있던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예술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기초를 먼저 들여다봤어요. 마루밑을 뜯어보고 주춧돌 상태를 확인하고 기둥의 뿌리부터 살폈어요. 그렇게 생초보 아마추어의 고택 재생기가 시작되었던 거죠. 이 고택을 매입하고 처음 이집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부뚜막 연기에 그을려서 새까맣게 변한 기둥과 대들보 그리고 석가래였어요. 오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은 굵은 나무들, 그런데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진흙들이 마치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먼지가 쏟아졌어요. 낡은 석가래는 군데군데 뒤틀려 있었고 대들보도 세월의 무게에 조금씩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루밑을 들여다봤어요.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 습하고 어두운 마루밑에서 기둥들이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썩어서 공중에 뜬 것처럼 허공에 매달린 기둥도 있었고 비틀리고 뒤틀린 채로 버티고 있는 기둥도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으나 톡톡 두들겨 보니 텅 빈 북소리가 나는 곳도 있었죠. 한마디로 고목처럼 안으로부터 조금씩 사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주춧돌이에요. 기둥을 받치는 그 돌이 오랜 세월의 땅속에서 밀려 내려가 있었어요. 기초 자체가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위에 있는 기둥들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슬아슬하게 버티면서 어딘가 기댈 것을 찾아 쇠파이프 여러 개로 받쳐놓은 곳도 있었죠.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온 거예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대들보가 처지고 석가래가 뒤틀리고 진흙이 갈라지는 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주춧돌이었어요. 기초가 내려앉으니 기둥이 기울고 기둥이 기우니 그 위에 모든 것이 함께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십 개의 리프팅 폴대를 이용해서 기둥과 지붕을 통째로 들어올렸죠. 그리고 주춧돌부터 보수하는 난이도 극강의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했어요. 진아님들, 마치 고택의 주춧돌처럼 우리 인간성의 주춧돌과 같은 것이 바로 요가에서 말하는 까르마의 구조예요. 진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치료받았는데 또 같은 곳이 아프고, 관계를 정리했는데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나고, 상황을 바꿨는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느낌. 어쩌면 우리도 이 고택처럼 보이는 것만 고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몸의 잘못된 습관과 방치된 몸의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자세, 잘못된 호흡 패턴, 수년간 반복된 잘못된 움직임, 이것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몸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36년간 치료실에서 저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의 몸조차도 실제로는 마루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뒤틀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러한 불균형은 당장 특별한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체 구조와 정신적 자유로움을 억압하는 불균형으로 작용하죠. 까르마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 패턴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경험과 감정이 쌓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의 기초가 되어버린 것들이에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사랑은 결국 아파. 세상은 믿을 수 없어. 이런 믿음들이 주춧돌처럼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주춧돌이 내려앉으니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함께 기울어지는 거예요. 몸의 증상도, 감정의 갈등도, 반복되는 사건들도 사실은 모두 기울어진 주춧돌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보이는 것만 고치려 하면 끝이 없어요. 이제 주춧돌부터 바로잡아야 해요. 얼마 전 친인척 중에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현장을 보러 오셨어요. 집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집 보름이면 고칠 수 있어. 4년째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이라도 내가 도와줄 테니 얼른 끝내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이 집을 마치 나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흙 한 줌, 나무 한 토막을 내 손으로 일일이 세심하게 고치고 싶었어요. 누군가 빠르게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러면서 이 집과 함께 호흡하고 싶었거든요. 한 번은 마을 반장님이 오셔서 집을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처음 살 때보다 더 수리가 안 돼 보이네. 겉모습만 본다면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지금 이 집은 속부터 뜯어내고 기초부터 바로잡는 중이거든요. 그 과정이 겉으로는 더 엉망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의 의지는 확고해요. 숨은 곳 한 땀 한 땀에 흘리는 땀방울이 진정 이 집을 안락한 요가 실험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진아님들, 까르마를 정화하는 과정도 꼭 이와 같아요. 빠르게 고치려 하면 보름이면 끝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고친 것은 언젠가 다시 마루가 가라앉고 벽에 균열이 가요. 속부터 바로 잡으려 하면 처음엔 오히려 더 힘들어 보여요. 억눌렸던 감정들이 올라오고 몸이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겉을 뜯어내고 속을 바로잡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엉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깊이 치유되고 있는 순간이지요. 진아님들, 사실 저도 저 자신의 까르마를 극복하기 위해 이 고택수리에 뛰어들었는지 몰라요. 까르마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수행의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집을 고치면 저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이 직면했어요. 고택수리 자체도 어렵지만 그 외에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벽이 생기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걸까? 나에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 진아님들도 가끔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쉽지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인생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쉽지 않은 삶, 그건 마치 학생에게 주어지는 숙제와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를 줄 때 우수한 학생에게 난이도 높은 문제를 주지 않겠어요? 쉬운 문제만 계속 주면 그 학생은 성장하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삶의 난관이 닥칠 때마다 언제나 그 난관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 또한 문제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저에게 강인함과 지혜를 배우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었어요. 편안하고 쉬운 날들은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하지만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 고택도 그래요. 보름이면 끝낼 수 있다는 말을 뒤로하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고쳐가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풀어가는 수행으로서 임하는 것이었거든요. 주춧돌부터 무너져 있다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택에 내려앉은 주춧돌을 바로잡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위에서 아무리 덧대고 고쳐봐야 소용없죠. 내려앉은 주춧돌을 다시 끌어올려 기초부터 바로 잡아야 해요. 그래야 그 위에 있는 기둥이 제자리를 찾고 기둥이 바로 서야 대들보가 바로 잡히고 대들보가 바로 서야 석가래와 진흙이 제자리를 찾아요. 까르마를 정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바꾸려고 의지력으로 애쓰는 거, 그건 기울어진 기둥에 쇠파이프를 하나 더 받쳐놓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 또 기울어져요. 증상만 건드려서는 안 돼요. 뿌리부터 바로 잡아야 해요. 요가 테라피는 3가지 층 위에서 동시에 주춧돌을 바로 잡아요. 첫째, 몸부터 시작해요. 진아님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거나 어깨가 늘 한쪽으로 굳어 있거나 숨을 쉬는데도 어딘가 답답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세요? 그게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과 패턴을 고스란히 담고 있거든요. 사실 요가 아사나는 체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은 깊은 곳에 각인된 흉터 같은 기억을 몸을 통해서 회상하는 과정이에요.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특정 부위를 건드리면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올라오는 경험. 진아님들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몸이 기억하고 있던 것을 꺼내는 순간이에요. 몸이 먼저 기억을 내려놓으면 의식이 따라와요. 주춧돌을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길은 의외로 몸을 통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요가 테라피에서 아사나, 즉 요가 동작이 강조되는 이유예요. 자, 이번엔 둘째, 알아차림을 키워야 해요.
누군가는 말 한마디에 이유 없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유 없이 발끈한 적 있으세요? 혹은 분명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무너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마루 밑에서 축축하게 썩어가고 있는 기둥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 두들기면 퉁퉁 소리만 나는 그런 속 없는 기둥이에요. 내 안에 어두운 혹은 텅 빈 공간들을 발견하면 그 순간 도망가거나 자책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는 또 이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패턴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두들겨서 소리를 들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시작이에요. 자, 세 번째, 까르마의 뿌리를 녹여야 해요. 주춧돌을 바로잡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 고택 주춧돌을 바로잡는 데만도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어요.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오히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 군데를 바로잡기 옆에 있던 것이 또 틀어지거든요. 조금씩 천천히 전체가 함께 자리를 잡아가야 해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오래된 믿음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충분해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돼요. 그건 그냥 거짓말이 되거든요. 대신 나는 지금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실제로 나는 내게 필요한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지. 남들은 노력 없이 당연하게 소유한 기본적인 것조차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살았지. 그래서 나는 늘 갈증을 느끼고 있어. 오늘도 별것 아닌 일에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왔던 것도 내 안에 오래된 결핍 때문인 것 같아. 진아야,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이 또한 삶이 내게 준 인생의 배역이야. 힘들기는 했지만 넌 정말 잘 견뎌왔지. 분노가 치밀고 짜증이 올라와서 가끔씩 실수하기도 하지만 넌 무너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서 있잖아. 정말 멋지지 않아? 내일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소중한 삶을 위해 마지막까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너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평소와 다르게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 작은 경험이 쌓여서 오래된 주춧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씩 천천히 용기를 내세요. 고택의 방바닥, 구들도 흙벽도 모두 균열이 가고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 고택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기둥과 대들보뿐이었지만 그 기둥과 대들보가 제목으로서의 윤기가 살아날 때까지 갉아내고 또 긁어냈어요. 그렇게 썩고 비틀린 부분을 도려내니 그 안에 수백 년을 버텨온 단단한 심재가 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나무의 가장 깊은 중심, 그것이 살아있더라고요. 그 심재가 이 집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진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무리 방치되었어도, 습관이 아무리 비틀려 있어도, 주춧돌이 아무리 깊이 내려앉아 있어도
그 가장 깊은 곳에는 건드려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요가에서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참된 자아예요. 그 어떤 까르마도 어떤 상처도 닿지 못한 순수한 의식, 그 중심이에요. 천정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갈라진 진흙과 뒤틀린 석가래가 보이나요? 그것들이 지금 진아님들을 힘들게 하는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마루 밑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주춧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봅시다. 주춧돌부터 하나씩 바로 세우는 거,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에요. 진아님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너져가는 것들 사이에서 다시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하는 진정한 자아, 심재를 만나게 되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하나의 요가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평온이 깃들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가평 산골에서 뿌라기아였습니다. 진아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가평에서 갸냐요가 아시람지기 뿌라기아 드림. 이제 깊은 쉼으로 인도하는 요가 니드라를 하겠습니다. 진아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요가 니드라로 안내해 드릴게요. 요가 니드라는 요가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잠들기 직전의 그 고요한 경계에서 몸과 마음을 깊이 이완시키는 요가의 지혜예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해야 할 일도 생각해야 할 것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내일에게 맡겨두세요.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등을 바닥에 대고 발은 어깨 넓이로 자연스럽게 벌려줍니다. 손은 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편하게 놓아두시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해 살며시 열어주세요. 이제 눈을 가볍게 감아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깊은 쉼의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잠이 들어도 좋고 깨어 있어도 좋아요. 그저 제 목소리를 따라 몸과 마음이 가는 곳으로 함께 흘러가 주세요. 요가 니드라를 시작하기 전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이미 진아님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속으로 조용히 다짐해 보세요. 마치 지금 이 순간 그 소망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요. 잠시 그 느낌 속에 머물러 보세요. 이제 숨에 집중해 볼게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이 순간 흘러가는 숨을 바라봐 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깊이 들이신 상태에서 잠깐 숨을 멈춥니다. 이제 천천히 내쉬세요. 자, 이제부터는 숨을 억지로 조절하지 않아도 돼요. 몸이 스스로 숨 쉬도록 내버려 두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흐름을 그냥 바라봐 주세요. 이제 몸의 각 부위를 천천히 여행해 볼게요. 제가 부르는 신체 부위의 의식을 가져다 두세요. 이완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의식이 머무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오른손바닥, 손등, 손목, 아랫팔, 팔꿈치, 윗팔, 오른쪽 어깨. 이제 왼손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왼쪽 손바닥, 손등, 손목, 아랫팔, 팔꿈치, 윗팔, 왼쪽 어깨. 자, 이제 등 전체, 척추를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허리, 엉덩이. 이제 의식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으로 갑니다. 오른쪽 검지, 오른쪽 중지발가락, 약지, 새끼발가락, 오른쪽 발바닥,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엄지발가락, 검지, 중지, 약지, 새끼발가락, 왼쪽 발바닥,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왼쪽 엉덩이. 이제 배, 배꼽 아래, 명치, 가슴, 심장이 있는 자리, 목, 목구멍, 턱, 입술, 혀, 치아, 뺨, 코, 눈, 눈꺼풀, 이마, 정수리. 이제 온몸 전체를 한 번에 느껴보세요.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하나의 몸으로 바닥에 고요히 누워있는 자신을 느껴봅니다. 이제 상반된 감각을 경험해 볼 거예요. 느낌이 실제로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따라와 주세요. 자, 무거움을 느껴봅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져요. 바닥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아주 묵직하게, 무겁게, 무겁게. 이번엔 가벼움을 느껴봅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바닥에서 살며시 떠오르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둥실하게. 자, 이번엔 차가운 감각이에요. 시원한 바람이 몸을 스치고 있어요. 피부가 서늘하게 느껴져요.
피부가 서늘합니다. 이제 따뜻함이에요. 부드러운 햇살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요. 몸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녹아드는 느낌. 온몸이 따뜻합니다. 이번엔 감정의 여행이에요. 슬픔을 느껴보세요. 마음 어딘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느낌. 눈물이 고일 것 같은 그 자리. 슬픔을 느낍니다. 이제 기쁨을 느껴보세요. 가슴이 환하게 열리는 느낌. 저절로 미소가 번지는 그 순간. 기쁨을 느껴봅니다. 이번엔 불안을 느껴봅니다. 가슴이 조금 조여드는 느낌. 뭔가 불확실한 것들이 마음을 두드리는 불안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평온을 느껴봅니다. 호수처럼 고요한 마음.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를 느낍니다. 평온합니다. 고요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그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아요. 진아님들은 그 파도를 바라보는 고요한 바다예요. 이제 눈을 감은 채로 한 곳으로 떠나볼게요. 가평이 깊은 산골짜기예요. 봄이에요. 나뭇가지 끝마다 연두빛 새싹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겨우내 그 딱딱하고 메말랐던 가지에서 어떻게 저런 부드러운 것이 나오는지. 이르는 아침 햇살이 그 새싹들 위에 내려앉아 있어요. 산 아래 작은 고택 한 채가 있어요. 오래된 나무 기둥, 낡지만 단단한 흙벽. 마당 한쪽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어요. 저 멀리 계곡물 소리가 들려요. 겨우내 얼었다 녹은 물이 이제 다시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어요.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요. 솔향기와 봄 흙의 냄새가 섞여 몸속으로 들어와요. 진아님들도 지금 이 순간 그냥 존재해도 돼요. 주춧돌이 내려앉아 있어도, 기둥이 기울어져 있어도 심재는 살아있어요. 봄이 오면 새싹은 반드시 돋아나요.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
깊은 쉼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속 씨앗을 떠올려 보세요. 아까 심었던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에 새겨주세요. 잠이 드는 동안에도 그 씨앗은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자라날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깊은 잠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오늘 밤 진아님들의 꿈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가평 산골에서 보라기였습니다.